나이 든 여성에게 어떻게, 그리고 어디를 터치해야 할지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는 생소한 주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특정 부위를 터치함으로써 그녀와 깊고 잊을 수 없는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의 꽃밭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떤 나이 든 여성도 욕망과 매력의 감정이 뒤섞이며 당신에게 완전히 빠져들게 할 수 있는 7가지 바디 터치 포인트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신체적 접촉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감정적 친밀감과 그 제스처 또는 터치에 담긴 섬세함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나이 든 여성이 이미 잊었다고 생각했던 감정을 되살리고 누구도 그녀에게 다시 느끼게 할 수 없었던 특별한 감각을 전달할 수 있는 남자가 된 자신을 상상해보세요. 처음 2가지 터치 방법은 그녀에게 강렬하고 스릴 넘치는 감각을 선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5번째와 7번째 터치는 나이 든 여성이 당신에게 빠져들게 만드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영상을 여성분이 보고 계신다면 끝까지 보시고 여성의 시선에서의 소감을 꼭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허리 아래쪽. 첫 번째 포인트는 그녀의 허리 아래쪽입니다. 허리에 손을 두르는 것은 겉보기엔 단순한 일반적인 터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성의 이 부위에는 특별한 힘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안심과 따뜻함을 전달하는 능력입니다. 손을 부드럽게, 거의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가볍게 두기만 해도 단순한 바디 터치를 넘어선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말하지 않고도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나는 너를 위해 여기에 있어라는 행동으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복잡한 장소를 함께 걸을 때나 계단을 오를 때 손을 그녀의 허리 아래쪽에 살며시 두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이 작은 제스처에는 언제나 그녀의 필요를 알아채고 이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강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말없이 안정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드러운 터치는 그녀에게 안도감과 신뢰감을 전달하며 말에 의존하지 않고도 배려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치 말 대신 침묵이 그녀에게 모든 것을 전하는 듯한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터치는 항상 부드럽고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지배적이거나 그녀의 공간을 침범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녀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보호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차에서 타고 내릴 때, 붐비는 곳을 안내할 때, 혹은 단순히 함께 걸을 때도 이 터치는 그녀에게 당신이 신뢰할 수 있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가 됩니다. 이 거의 눈에 띄지 않는 터치가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신체적 접촉이 아닌 지지와 애정을 보여주는 섬세하고 매력적인 방법입니다. 2번째 포인트, 목덜미. 더욱 친밀하고 섬세한 부위인 목덜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성의 신체 중에서도 특히 민감한 부분 중 하나이며 정확하게 터치하면 매우 인상적인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목덜미는 자주 노출되는 부위이므로 가볍고 부드러운 터치에 가장 적합한 장소입니다. 또한 이 부위는 연약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와 존중이 필요합니다. 목덜미를 살며시 쓰다듬듯이 터치하면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이 터치는 단순한 친밀감을 넘어 더욱 깊은 감정적 연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 부위에 대한 바디 터치는 단순한 신체적 접촉에 그치지 않고 그녀가 당신에게 느끼는 신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 섬세한 부위를 터치함으로써 그녀의 연약함을 존중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며 진정한 친밀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하지만 목덜미를 터치할 때는 반드시 가볍고 섬세한 터치가 중요합니다. 이곳을 누르거나 마사지하듯이 만지는 것이 아니라 공기처럼 가벼운 느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때때로 손끝으로 살며시 쓰다듬는 것만으로도 짜릿한 감각과 함께 그녀가 다음에 일어날 일을 기대하게 만드는 깊은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이러한 터치는 그녀를 안을 때, 얼굴을 만질 때, 혹은 가까이 스쳐 지나갈 때 특별한 힘을 발휘합니다. 또한 여성에게 목 전체는 매우 민감하고 우아한 부위입니다. 그녀가 명확하게 허락하지 않는 한 터치는 신중하고 절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성의 목 부위에 손을 대는 것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대하게 만드는 매혹적인 제스처이며 경계를 넘지 않으면서도 친밀함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가까이에서 대화를 나누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는 순간 그녀의 우아한 목선에 집중하고 터치로 감정을 전달해 보세요. 절제된 제스처는 단순한 접촉을 특별하고 매력적인 경험으로 바꾸어 줍니다. 섬세하게 이루어진 이 터치는 그녀에게 편안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두 사람의 관계를 빠르게 깊어지게 만드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팔. 의외일 수도 있지만 팔에 대한 터치는 친밀함을 높이고 말 없이 감정을 전달하는 숨겨진 포인트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성과 깊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서로의 감정을 주고받는 그 순간 그녀의 팔에 살짝 손을 얹거나 부드럽게 쓰다듬는 것만으로도 두 사람의 감정적 유대감을 반영하는 신체적 연결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이 제스처는 당신이 그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고 있으며 대화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음을 전달하는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이 터치의 핵심은 자연스럽고 즉흥적으로 느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팔을 움켜쥐는 동작이 아니라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이야기를 더 경청할 때나 중요한 순간을 강조할 때 손이 자연스럽게 팔에 닿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러한 터치는 말없이 감정을 전하고 열정과 깊은 감정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섬세함과 연결의 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스처가 특별한 이유는 그 활용도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테이블에 앉아 있을 때나 나란히 서 있을 때도 팔은 언제나 닿기 쉬운 위치에 있으며 자연스럽고 섬세한 터치를 시도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부드러운 터치는 그녀에 대한 관심과 신뢰를 표현하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유대를 형성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살며시 손을 대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점차 당신에게 몸을 기울이며 두 사람이 공유하는 순간에 친밀함이 깊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 무릎. 이제 예상치 못한 부위, 무릎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무릎 주변은 의도를 가지고 신중하게 터치할 때 친밀감과 매력을 불러일으키는 놀라운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함께 영화를 보거나 와인을 즐기거나 대화를 나누면서 조용히 그녀의 무릎에 손을 올리는 순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하고 쉬운 제스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행동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가벼운 터치는 친밀감과 안도감을 조성하며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만드는데 도움을 줍니다. 포인트는 그녀의 무릎에 손바닥을 가볍게 올려놓는 느낌으로 부드러운 터치에 신경 쓰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자극보다 감정적인 유대감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감을 전달하고 그녀와의 마음의 연결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영화관에서 함께 영화를 볼 때나 카페에서 나란히 앉아 커피를 즐길 때에도 무릎은 쉽게 닿을 수 있는 부위로 섬세한 터치에 가장 적합하며 동시에 그녀에게 당신의 존재감을 전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입니다. 이 제스처를 시도해보면 그녀는 더욱 가까이 다가오고 당신이 그녀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단순한 행동이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허리. 다음으로는 허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부위는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깊이 연결하고 애정을 표현하며 친밀한 관계를 다음 단계로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허리는 매우 민감한 부위로 터치하는 것만으로도 안도감과 친근감에서부터 욕망과 열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부위에 가볍게 손을 얹는 것은 당신의 감정을 그대로 전달하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함께 춤을 추며 음악의 리듬에 맞춰 움직이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그 순간 당신의 손이 그녀의 허리에 살짝 닿는다면 애정과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터치가 완성됩니다. 호흡을 맞추어 함께 움직이면서 이 작은 동작이 편안함과 친근감을 전달하고 두 사람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합니다. 그러나 허리에 손을 댈 때는 항상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며 상대를 제압하거나 상황을 통제하려는 느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따뜻하고 안정적인 지지를 제공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제스처는 매우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진을 찍을 때, 산책을 할 때, 또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을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접촉을 통해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질 것입니다. 허리는 이러한 종류의 터치에 가장 적합한 포인트로 안전하면서도 매혹적인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 부위를 조심스럽게 탐색하며 그녀가 당신의 부드러운 터치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해 보세요. 그녀는 당신을 안전하고 특별한 존재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6번째 포인트, 손. 다음으로 손이 지닌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선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손을 정성스럽게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놀랍도록 친밀하고 매력적인 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아 깊은 대화에 몰입하고 있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그녀가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당신이 조용히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을 부드럽지만 단단하게 감싸는 단순한 제스처는 따뜻함과 진실된 유대감을 전달합니다. 나는 너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 라는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순간입니다. 마치 자연스럽게 손이 서로 얽히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당신은 그녀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있으며 난 여기 있어. 내 이야기를 더 들려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 터치는 부드럽고 자연스러워야 하며 너무 강하게 쥐거나 지나치게 힘을 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을 가볍게 잡아줌으로써 그녀가 안정을 느낄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함께 걷고 있을 때, 공원에 앉아 있을 때, 혹은 친밀한 대화를 나눌 때 손을 잡는 행위는 시대를 초월한 매력적인 제스처입니다. 이러한 접촉은 당신의 그녀에 대한 애정과 보호 본능을 자연스럽게 전달해 줍니다. 그녀의 손이 당신의 터치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세심하게 관찰해 보세요. 그녀는 당신의 관심과 배려를 인식하고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이 터치의 핵심은 자연스러움에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마주치고 자연스럽게 흐르듯이 손을 잡고 불필요한 긴장감을 배제해야 합니다. 서로에게 편안한 수준의 접촉을 유지하면서 이 제스처를 통해 친밀감을 더욱 깊게 하고 두 사람의 유대를 강화해 나가세요. 7번째 포인트, 손목. 이제 손목이 지닌 매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손목은 여성의 신체 중에서도 특히 섬세하고 로맨틱한 부위 중 하나입니다. 손목 안쪽은 특히 민감하여 이 부위를 부드럽게 터치하면 친밀감과 관능미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침실에서의 느긋한 친밀한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그녀의 손목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 입술을 가까이 대고 민감한 손목 안쪽에 가볍게 애정을 담아 키스합니다. 이러한 친밀한 제스처는 두 사람만의 비밀을 공유하는 듯한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내며 매력과 유혹이 가득한 시간을 선사합니다. 이 순간, 당신은 우아하고 절제된 방식으로 그녀에게 관심과 존경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터치가 부드럽고 짧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흔적을 남기거나 그녀의 개인적인 공간을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짧고 부드러운 터치를 통해 그녀가 적당한 아쉬움을 느끼게 하여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손목에 대한 터치나 키스는 긴 밤을 시작하기에 적절한 제스처입니다. 이 제스처를 시도하며 그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세심하게 관찰해 보세요. 그녀는 자신이 원망받고 있으며 이 남자가 나를 여성으로서 보고 나의 존재를 갈망하고 있다는 특별한 감정을 느낄 것입니다. 또한 손목을 부드럽게 잡는 제스처는 그녀에게 약간의 지배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를 공주처럼 다정하게 대할 수도 있고 혹은 약간 거칠게 다루며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은 두 사람만의 친밀한 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세상 모든 일에는 그에 맞는 인과가 존재합니다. 선한 일을 하면 선한 결과가 따르고 악한 일을 하면 악한 결과가 따릅니다. 사람의 마음밭에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맺어지는 열매도 달라집니다. 인과응보는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알고 보답하며 진심으로 타인을 대하는 사람은 결국 따뜻한 사랑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받기만 원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코 진정한 감정을 얻지 못합니다. 선행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으며 일이 순탄하게 풀리고 꾸준히 선을 행하면 예상치 못한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민준이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당신이 얻게 될 것은
이미 운명에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덕분에 깊은 밤 독서가 더욱 빛날 수 있습니다. 얻고 잃는 것은 운명에 맡겨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인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칭찬을 들어도 미소 짓고 비난을 받아도 미소 지어라. 우리의 인생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일까요? 명예와 이익을 위해서일까요? 100년이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토록 지치는 이유는 가진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욕심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평가에 신경을 쓰고 남의 삶을 부러워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좋은 마음가짐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화내봤기 때문에 사소한 일에 화를 내지 않고 너무 많이 고민해봤기에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운명에 있을 것은 반드시 오고 운명에 없으면 억지로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것은 노력하면 쉽게 얻을 수 있지만 어떤 것은 평생을 바쳐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이라는 것은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모든 것을 다 바친다 해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헛된 노력일 뿐입니다. 누군가는 인생이 어찌 이리도 허무하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원래 변수가 많고 위기가 가득하며 뜻밖의 기쁨과 상실의 방황이 공존하는 법입니다. 그렇기에 인생은 더없이 충실하고 흥미로운 것입니다. 인생은 계획할 수 없고 사랑도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렇기에 우리는 더 재미있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당신의 삶에 등장할 운명적인 사람들이다. 각자 이유가 있고 사명이 있으며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 사람들은 반드시 당신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놀라움과 성장을 안겨줍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걸음걸음마다 헛된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무언가를 남겨줍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성숙해지고 새롭게 변화합니다.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제대로 가꾸고 올바른 길을 가기만 하면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며 마땅히 올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오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얻고 잃는 것은 이미 하늘이 정해 놓은 것입니다. 당신의 것이라면 억지로 얻으려 할 필요가 없고 당신의 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올 것은 언젠가 반드시 오며 떠날 것은 붙잡아도 떠나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실망과 아픔을 겪어야 비로소 내려놓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인생의 전반부를 권력, 명예, 재산을 얻기 위해 노력하며 보냅니다. 하지만 힘들게 애쓴다고 해서 반드시 얻는 것은 아니며 열심히 달려도 결실을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편히 가지고 경쟁을 목표로 삼지 않고 오직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데 집중하면 더욱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을 너무 많이 사랑하면 늘 더 많은 것을 주고 더 잘해주려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떠날 때는 우리의 모든 노력조차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인생이란 그런 것입니다. 우연히 심은 버드나무가 무성하게 자라지만 정성을 다해 심은 꽃이 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날 사람은 피할 수 없고 겪어야 할 일은 반드시 오며 가야 할 길은 한 걸음도 줄일 수 없다. 올 것은 피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이와 관련된 작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사찰의 마당에는 아름다운 꽃과 풀이 가득했습니다. 겨울이 찾아오자 모든 것이 시들고 말랐습니다. 어느 날 아침 작은 스님은 스님이 낙엽과 시든 꽃을 쓸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슬픈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스님, 이 낙엽들을 보면 슬프지 않으신가요?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제 이미 그들을 위해 슬퍼했단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을 때 마당은 다시 화려한 꽃들로 가득 찼습니다. 작은 스님은 기뻤지만 스님은 여전히 평온한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스님, 이 꽃들이 피었는데 기쁘지 않으신가요?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제 이미 기뻐했단다. 봄에는 백화가 피고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며 가을에는 풍성한 열매가 맺히고 겨울에는 매화가 핍니다. 모든 것은 정해진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올 것은 두려워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작가 지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행은 잠시 현실을 잊게 할 수 있지만 결국 피할 수 없는 일은 언젠가 마주하게 된다. 피할 수 없다면 차라리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자연의 흐름에 맡겨보세요. 좋지 않은 일들은 더 빨리 지나가도록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은 결국 인과응보의 순환 속에 있으며 우리의 마음가짐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편히 가지고 자신의 꿈을 쫓고 시야를 넓히며 더 나은 자신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때 인생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남은 인생 동안 스스로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깊이 사랑하세요. 어떤 삶이 가장 좋은 삶일까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본 한 문장이 깊이 공감되었습니다. 가장 좋은 삶이란 열심히 노력하고 열정을 가지며 선한 마음을 지키고 관대함을 추구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과거를 묻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으며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바꿀 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는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옛날에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2개의 물통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금이 가 있었습니다. 농부는 매일 물통을 들고 강가로 가서 물을 길어왔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하면 금이 간 물통은 항상 반만 차 있었고 다른 물통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농부는 매일 강에서 1통 반의 물만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 완벽한 물통은 자신의 흠없는 상태를 자랑스럽게 여겼고 금이 간 물통은 자신의 결함과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했습니다. 어느 날 금이 간 물통은 용기를 내어 농부에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저는 매우 부끄럽습니다. 금이 가 있어서 물이 계속 새어나가 결국 반밖에 담을 수 없습니다. 농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는 내가 너의 금이 간 부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니? 나는 처음부터 내가 금이 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내가 지나가는 길가에 꽃씨를 뿌렸단다. 매일 내가 물을 흘릴 때 그 꽃들은 자라났고 나는 그 아름다운 꽃을 따서 식탁을 장식할 수 있었지. 내가 가진 결점이 없었다면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가질 수 있었겠느냐. 사람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금이 간 물통과 같아 저마다의 결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농부처럼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면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스스로를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풀이 죽은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면 더 자주 웃으세요. 우울한 자신이 싫다면 마음을 더 크게 여세요. 누군가에게 지나치게 맞추며 자신을 비하하는 모습이 싫다면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멀어지세요. 인생을 살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세상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걱정과 고민이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은 부유한 나름의 고민이 있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나름의 걱정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에게는 행복의 무게가 있으며 이별에는 이별의 자유가 있습니다. 누군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은 누구 없이도 여전히 돌아갑니다. 누군가가 떠나도 우리는 그대로 살아갑니다.
인생을 조금 더 담담하게 바라보세요. 얻었다고 해서 자만할 필요 없고, 잃었다고 해서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길을 가든 어려움이 있겠지만 스스로를 믿고 이를 악물고 나아가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스스로를 격려하며 당당하게 맞이하세요. 넘지 못할 장애물은 없습니다. 시인 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이 끝나는 곳에 이르러 앉아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바라본다. 산이 끝나고 강이 막힌다 한들 결국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생에서 넘어설 수 없는 장애물은 없습니다. 다만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이 있을 뿐입니다. 남은 인생 동안 스스로를 용서하고 너그럽게 받아들이며 깊이 사랑하세요. 스스로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 보세요. 함께 이 메시지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우리가 함께 독서를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어 갑시다.